그 지정법하고 이제 등기법으로 구성된 과목인데 제가 그런 과목을 나왔습니다. 제가 말씀드릴 범위는 좀 좁을 겁니다. 그 2차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과목을 좀 좁히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 이제 이미 앞서서 진행했고. 한번 보십시오. 1교시 과목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듯이 민법하고 부동산 그 두 개고, 그 다음에 2교시 과목하고 3교시 과목이 2차 과목이거든요. 그거 알고 계시죠? 2차 과목이 이제 추가가 되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요즘 이제 우리 시험 난이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, 그래서 이제 1차하고 2차를 한 해 동차로 합격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, 현실적이지 않다. 특히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교시 과목 중에서 공법하고, 그다음에 3교시 과목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등기법 조금 좀 어렵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그래서 저 과목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차 합격이 쉽지 않다.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2차 과목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방법이거든요.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2교시 과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.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2교시 과목, 점심 먹고도 2교시, 3교시 과목을 치르게 되는데, 2교시 과목 중에서 이제 중개사법 공법, 그리고 한두 달 우리 공부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중개사법은 그럭저럭 좀 수월한 과목, 쉬운 과목,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실 거고, 그 다음에 공법은 되게 부담스러운 과목, 어려운 과목,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나가시면 됩니다. 요 중개사법, 말 그대로 쉬운 과목이고요. 그 다음에 공법은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. 그 쉬운 과목, 어려운 과목이 이건 뭔가요? 우선 중개사법, 좀 2교시 과목입니다. 이 중개사법을 여러분들이 좀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부 시간입니다. 투자하는 공부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착실하게 잘 올라가 주죠. 그러니까 이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이 공부 시간, 노력만 투자해 주면 그만큼 비례해서 성과가 나와준다는 거죠. 어려워서 못해먹겠다 그 느낌은 안 드는 겁니다. 성실성을 요구하는 과목입니다. 그래서 이 중개사법은 공부하는데 보람 드립니다. 내가 투자한 시간, 노력에 비례해서 그게 결과물로 매달 모의고사에서 나오니까. 그래서 이 중개사법은요,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놓으죠. 고득점. 물론 올해는 중개사법이 평상시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, 이 중개사법은 쉽게 출제가 되든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든 올해처럼 무조건 이 중개사법은요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데, 그 고득점은요 80점입니다. 80점. 이 80점 정도만 얻으면요 2차 과목에서는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. 80점이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나요? 49점. 40문제에서 32문제를 맞추면 80점을 얻게 되는데, 되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은 해보시면 아십니다. 이거는요 성실하게 쭉 우리 방과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80점이 아니라 80점 후반대, 90점도 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사법은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은 조금 꼼꼼하게 세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목표 점수 기억하셨죠? 32문제 맞춰서 80점이 목표가 되고,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요 2교시에 같이 치르는 과목이 뭔가요? 공법이요. 요 공법은요 어려운 과목입니다. 자, 저 물음표의 의미가 뭔가요? 물음표. 여기 보시면은, 예를 들어서 50시간 공부 시간을 투자했더니 50점이 나옵니다. 그런데 공부 시간을 늘립니다. 2배로. 100시간을 늘리면요 몇 점 나옵니까? 51점 나오시겠죠. 그리고 어쩌면 49점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공부 시간을 늘리면서 공부 양을 높여가면요 이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험 공부에서는 최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수험 공부는 이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연구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험 공부는 범위를 넓힐수록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. 공부 시간을 투자한다고 점수가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이 공법은 되게 비효율적이고, 이거 왜 그러나요? 이 공법은요. 공법은 공부
시간 투자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나요? 이 합격자 수를 요즘은 2차 과목 중에서 이 공법하고 등기법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조절합니다. 그래서 응시자 수가 많을 때 보통 이 공법하고 등기법의 문제 난이도를 확 올려버립니다. 그러니까 올린다는 의미는 난이도를 이제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올리면은요, 공부를 많이 하는 분도 맞출 수 없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점수에 절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요거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요, 60점, 70점 이상을 넘기가 되게 어려운 넘기인데 올해는 좀 특이했습니다. 올해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공법도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될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올해였거든요. 올해 약간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. 약간 수월하게. 그러니까 올해 출제된 형태를 이제 파악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공법도 쉬워지나 보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우리 시험이 30회를 넘어가고 있잖아요. 30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가끔씩 공법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은 그건 경영에서 빼버려야 됩니다. 공법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법에서 어렵게 출제가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절대로 손을 못 대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공법은요, 범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공법은 목표 점수가 한 50점이면 충분합니다. 50점. 올해 공부하신 분 중에 아닌데 나는 60점 맞았는데 70점 맞았는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올해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공법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과목이다. 그 개념을 잡아놓게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공법은 범위 넓히는 게 근물인 겁니다. 이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자, 2차 과목 어떻습니까? 2차 과목 중에서 2교시에 보는 그 중개사법하고 공법이 이제 이 같은 교시에 2교시에 보게 되는데 중개사법이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법이요 고득점을 얻지 못해도요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 수험 공부를 할 때 이 어려운 공법에 되게 매달리고 얽매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합니다. 그러실 필요 없다.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도 어차피 고득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중개사법이 전략입니다. 2교시에서는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고 이 중개사법이 공법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줍니다. 그러니까 2교시는 문제될 게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공법에 주눅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자, 되셨죠? 그러면은요, 자 보시죠. 최악의 경우 이 공법이요, 자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50점 맞는 것도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작년이 그랬거든요. 그 작년에는 이 공법 같은 경우 50점 맞는 것도 되게 어려울 정도로 자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데 반면에 중개사법은 수월했습니다. 그래서 중개사법은 80점, 90점 맞는 분이 지천으로 걸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공법이 어려워도 이 중개사법이 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2교시에 치르는 이 두 법이요 한 과목이라고 해요.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한 과목 안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잖아요. 어려운 부분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. 이 중개사법 쪽에서 메꿔주면 되겠구나.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최악의 경우 과락만 면하면 된다는 거죠. 공법은 16개. 16개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16개 40문제 중에서 16개인데 그래서 16문제만 맞추고요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유있게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 공법을 발치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다. 자, 그러면 요 내용을요 3교시에 연결해보죠. 같은 맥락에서 자, 이 3교시의 그 지적법 12문제가 출제가 되는 지적법이고 16문제가 출제가 되는 세법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만치 않은 등기법 이 12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. 자, 여기서 이 지적법 있죠. 이 지적법은 2교시 과목 중에서 이 중개사법이죠. 중개사법하고 성격을 아주 같이 합니다. 그래서 지적법은 올해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.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해진 수험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공부하셨으면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. 올해 만점 나온 분이 많습니다. 12문제 다 맞는 거. 그거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지?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안 해도요 지적법은 12문제 다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
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출제가 어려웠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등기법도요. 등기법도 좀 어려운 법이긴 해도요.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. 왜 그런가요? 그 지적법이 메꿔줍니다. 부족한 부분은. 충분히 메꿔줍니다. 지적법이.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법은요. 세법은 지적법하고 등기법하고 그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16문제 중에서 요즘 출제 경향이 어떠냐면요. 한 5문제 중에서 5문제나 6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손을 대기가 어려운 그 출제 용도로 출제가 됩니다. 그렇지만 10문제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출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. 몇 년 전만 해도요. 몇 년 전만 해도 요 세법도 지적법하고 성격을 똑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요. 이 세법도 16문제 중에서 한두 개 틀리고 다 맞추는 그런 형태였습니다.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. 요 세법도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요. 한 5문제, 6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죠. 그래서 보시면은 지적법이 뭐 수월하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실수를 해서 10문제 맞춘다고 해보십시오. 야,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하겠지만은 제가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은 저 정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강의하는 경험이니까 알죠. 그래서 요 지적법 그렇습니다. 제가 올해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제가 강의에서 지적법 적응률이 100%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과목의 성격이거든요. 과목의 성격.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잘해서 그런 거. 그러니까 지적법 이거 내가 강의한 데서 다 나왔다. 그런 얘기를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이 과목의 성격이 그렇다니까요. 그래서 이 정도 맞추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세법은요. 올해 꽤 어렵습니다. 올해 역대 그 시험 중에서 세법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출제 분석을 해보면은 10문제 정도는 대부분 다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10문제 정도는. 그러니까 세법에서 올해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니까 세법이 10문제 정도 최악의 경우로 10문제 맞춘다고 하시면은 등기법의 기준을 좀 해주죠. 제가 강의하는 등기법의 기준. 그러니까 이제 지적법 10문제, 세법 10문제. 그러면은 등기법은요 12문제 중에서 4문제만 맞추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. 그 얘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등기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이 등기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되는 등기법을 40문제에 출제가 되는 공법처럼 스트레스 받는 분이 적지 않거든요. 그거는 전체를 보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. 전체를 보지 못하셔서. 그래서 이 등기법하고 이 공법 요것 때문에 1, 2차 동착격을 목표로 하는 게 요즘은 쉽지 않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. 저게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큰 역할을 못하는 거 보이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공법 등기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다. 결론은 요겁니다. 공법 등기법 주눅들지 말자. 쟤들이 공법하고 등기법이 우리를 합격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중개사법이요. 2교시에서는 중개사법, 그 다음에 3교시에서는 지적법, 세법에서요. 이 목표 점수를 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. 등기법 말이 12문제에서 4문제지 4문제 정도 맞추려고 하면요. 그냥 내가 좋아하는 숫자 찍어도 되거든요. 3번. 그렇죠?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법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요. 그러면은 뭐가 장점이나요?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. 제가 종종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이 공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바람에 전략 과목인 중개사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보고요. 그 다음에 3교시 과목에서 등기법에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하는 분 또는 세법에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바람에 지적법, 전략 과목인 지적법에 소홀한 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공부 밸런스가 다 깨져버립니다. 그리고 1, 2차 공시 합격하는 거 멀어집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거기 되게 희망적인 거 하나 더 있습니다. 등기법,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보시죠.
이 등기법이 우리 이제 그 관광 기본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총 5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. 자,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은 뭐 비슷비슷합니다. 자기 단원마다. 그런데 자, 요 출제되는 양을 보십시오. 출제되는 양. 여기 그 1장에 총칙하고 2장에 뭐 등기소, 등기관, 등기부에 관한 내용. 이거 올해 그 출제된 문항 수거든요. 안 나오죠? 작년에는요. 마찬가지였습니다.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.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하신 분들 1장, 2장에서 되게 열심히 하다가 이 3장에 나오는 무슨 문 많죠? 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뒤에서 다 나와요. 뒤에서. 제가 이거 1장하고 2장 중요하지 않다.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. 근데 전산등기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장, 2장의 비중이 줄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꼼꼼한 분들은 어떤 생각,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냐면은 이 1장, 2장을 자세하게 강의하는 내용을 다른 사이트에 들어서 보충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안 나온다니까요. 안 나오니까. 그래서 3장하고 4장하고 5장 쪽에 집중을 하시면은요, 등기법은 공부 양도 반 가까이 가서 줄어드는 거죠. 줄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1장부터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이 공부의 분량은 강의 안에 들어오시면은 또 획기적으로 또 줄어듭니다. 공법은 공법은 이렇게 6개의 법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방대합니다.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그 잠깐 본 것처럼 중개사법을 80점 이상, 32문제 이상 얻으면은 공법은 과락만 몇 문제 하였잖아요. 16문제. 16문제만 맞추면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. 중개사법 때문에요. 그러면 전략적으로 보면 되잖아요. 자, 이 공법 선생님들이야 이 6개 법을 모두 열심히 강의를 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정리하는 몫은 나거든요. 수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우리 그 방각의 그 최성진 선생님이라고 공법거든요.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. 6개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저 위에 있는 2개 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법 이 2개만 해도요 합격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. 조금만 소리로 저합니다.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이 6개의 법을 내가 다 완벽하게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학 공부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지는 거고요.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. 되셨죠? 그러니까 이 등기법 공부 이것도 전략적으로 이 강의 안에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1차, 2차 동차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.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. 이 수학 공부의 그 핵심은요, 효율성.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, 노력이 헛되면 안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은